김해 FM 왔수다. 안녕하세요. 본격 수다작전 프로그램 김해 FM 왔수다의 김연아입니다. 왔수다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이야기,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슈에 대해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한입담 한다 하는 분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수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찬바람에 손이 시리고 뱃서운 바람이 뺨을 스쳐도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새싹이 돋아나고 기지개 켜는 나무의 새수는 우리에게 설렘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펴고 따스한 봄 햇살처럼 포근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봄이 오는 길목 어떤 풍경을 떠올리시나요?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언제나 소녀 같은 우리 현미 국장님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주실 베테랑 주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 세상이 하원이 되는 봄을 기다리다 또 늘 보고 싶은 연아 작가님과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왔수다 함께 오니까 더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박예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하고 춥고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따스한 봄을 기다리며 봄의 길목에 서 있는 오늘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어울리는 계절, 모든 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최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이 오면 웅크리던 꽃이 피어나듯이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봄에 맞는 정말 봄과 어울리는 여인들을 오늘 초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는 길에 방송도 그렇고 뭔가 봄이 꿈틀꿈틀 오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으셨죠? 자,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의 수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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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음악 잘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휘날리며. 근데 왜 둘이만 걸어야 되지? 계속 둘이 걸어요만 나오는데. 일단 봄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맞아. 여러분은 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혹시 우리가 아는 노래 중에 봄 노래가 무수히 많아요, 사실은. 맞죠. 그렇지만 노래도 나이가 있거든요. 네. 제가 본 노래 이러면 봄처녀도 있지만은 저는 무슨 노래냐 여기에 보면 봄맞이 가자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동무들이라는 말도 안 써요. 요즘 아이들. 맞아. 근데 우리 세대는 동무랑 놀아 잘 놀아라.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도 동무랑 논다고 얘기했지. 맞죠. 친구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커서 썼던 언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가자. 너도 나도 바구니 옆에 끼고서 달래냉이 쓴박이 나물 캐우자. 종다리도 높이 떠 노래 부르네.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이 노래에 지금 동조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면 거의 같은 연배가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꽃을 좋아한다고 늘 말해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도블럭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게 보도블럭 사이에 제일 먼저 나오는 꽃이 그 노란색 민들레꽃 알죠? 일단 그 민들레꽃이 나오면 봄이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기 김에 살고 있지만 옆에 진양이 쌤도 좀 있으면 봄 축제 행사에도 요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우선 무조건 전국에 여기는 매화가 많이 피서 축제, 뭐 여기는 산수유가 많이 피서 축제 이런 식으로 예. 봄하면 저는 무조건 일단 온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 그게 더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것도 뭐 너무 많은 것들인데 나무 그 나물들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햇님이 나물 같은 건 막 해먹는 거. 봄은 진짜 제가 너무 2월 4일인가 그게 입춘인 거 알죠?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벌써 봄 시작했어요. 쌤, 봄 되면 무슨 생각하세요? 봄을 너무 빨리 시작하셨군요. 네. 저한테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봄하면 봄의 경치를 구경하러 쏟아져 나온 그 상충객들, 공원이나 산이나 널로, 네, 그런 분들과 또 공원에서 아이들과 아주 가볍고 산뜻한 옷차림으로 맛있는 뭐 점심을 먹는 거 먹고 자전거를 타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울리는 그 봄날의 전경들, 그 봄 뭐 재래시장이나 오일장에 할머니들의 나물 팔러 나온 나물들을 보면 일단 아, 봄이 왔구나 이렇게 봄의 이미지로 연상이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머릿속에 남는 그 봄의 한 장면이 있는데 병아리가 생각이 나요. 저는 학교 앞 아니었나요? 아니 우리 집 마당에 정문 앞 나는 노랑병아리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건 우리 딸의 이야기고 저는 그 마당에 병아리가 있었는데 낮에 그 따뜻한 햇살 아래 병아리들이 나오면 졸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예쁘기도 한데 늘 누군가가 저 병아리 졸면 죽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병아리가 왜 좋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밤에 시끄러우면 이 애들이 예민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낮에 나오며 그래서 마당에서 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네. 그게 있었구나. 우리는 병아리는 맨날 졸고 있는 애들이 병아리인가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해서. 맞죠. 근데 금방 말했죠. 우리 뱅아리가 졸면 네. 죽은 기억이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 찾아봤대요. 네. 신기하네. 네. 나나 식단 찾아볼 생각 전혀 못했네. 근데 그 병아리가 역시 다르시네. 네. 병아리가 그래서 어른들이 낮에 이렇게 졸고 있으면 닭병 걸렸다고 해요. 병아리가 조는 모습과 우리가 이렇게 졸고 있는 거와 연상해서 닭병이라고 들었던 이야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봄날의 병아리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막 이렇게 찍찍찍 조잘조잘하며 다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저는 병아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부화를 시켜가지고 키웠는데 그 노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부화기를 사가지고 집에서요? 소도말이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화기를 사가지고 병아리 그 유정란을 넣으면은 180알이 들어가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예, 180알을 넣어놓고 20일이 지나면은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되면서 신기해라. 알에서 깨어나면서 삐약삐약하고 노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마당에 노는 모습도 이쁘지만은 저는 노란 병아리도 보고 오골개도 키워봤거든요. 까만 거죠. 예, 맨 처음에는 약간 회색에서 이 색깔이 진해지는데 그 병아리들 노는 모습들이 너무 이뻐서 저는 이 병아리 부화되고 나면 또 알을 여요. 알을 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여가지고 700마리까지 키웠어요. 그럼 농장 아닌가요? 그러나? 농장으로 하다가 이 병아리를 나중에 지인들 불러가고 키울 사람 나눠서 좀 가져가라 하고 이래 알 하고 정도로. 이제 오고기는 또 키워서 알을 나가지고 또 우리가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시작이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하면은 봄하면 뭔가 키웠던 그런 생각들이 나신다, 그죠? 예. 그렇죠. 어쨌든 봄이라면 일단 시장에 가면 나물들이 달라지는 거.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봄이면 뭔가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거의 생각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비같이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천천히 대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천천히 대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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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봄이구나. 물론 앞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봄이라는 걸 하셨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봄이 왔다는 걸 가장 먼저 이렇게 딱 느낄 때가 있잖아요. 봄에 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옷이죠. 그렇죠. 아, 원피스죠. 꽃무늬 원피스에 블라우스에. 오, 일단 거리에 그 우리 여자들의 옷차림이 옷차림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겨울에는 막 좀 무겁게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봄만 되면 스카프하고 그래서 그런 건 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봄이 오면 옷들이 가벼워지면서 화사해지고. 막 분홍색 막 이런 옷들 원피스예요. 참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현미 국장님은 옷에서 봄을 네. 가장 먼저 느끼시고. 아, 전 좀 그래요. 어떠세요? 역시 현미 국장님 다우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 네네. 꽃무늬 옷. 저는 봄에 이혜인님의 봄에게라는 시 중에서 이런 와, 구절이 너무 이로 있습니다. 가는데요. 기다리면 꼭 오고야만은 약속 같은 봄이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건 거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겨울이라는 것이 봄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비교적 잘 헤어지고 나면 무채색이 유채색으로 색으로 바뀌는 바뀌는. 순간, 오. 네, 저는 이게 봄이 왔다는 걸 느끼면서 그 초록의 그 뽀송뽀송함, 그죠? 그 시각적인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시각적인 것에서 우리는 봄을 가장 먼저 느끼고. 맞이하고 보는 것 같아요. 맞아. 노란 개나리, 영추나 벚꽃, 그죠? 진달래꽃 네, 이런 것, 그러면 천리향 같은 향기, 야, 네, 향기. 봄의 향기, 봄의 향기. 네, 이런 것에서 저는 일단 느끼는 마음에서 느끼는 봄, 눈으로 느끼는 봄인데 제가 제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만나는 봄은 좀 길어 늦어요. 늦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내복을 벗는 어느 날, 그날이 봄날이고. 네, 저한테는 완연한 봄날이 봄날이. 아니,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좀 전에 시를 하셔서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때 비로소 봄을 여인 슬픔에 잠긴 나 그 시를 생각했는데 내복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빨리 그런 봄날이 오기를 나이가 듦을 실감하는 요즘이지만 이게 그런 아주 내가 느끼는 정말 완연한 봄이구나 내 몸이 느끼는 봄날을 까지 맞이하고 싶습니다. 조금 늦다 그죠? 네. 우리가 느끼는 시각적, 국악적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렇게 오는 것 같고요. 일단 봄 이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후각적인 것도 틀려요. 맞아. 향기가 달라져요. 쌉싸름한 어떤 달래 향이라든지 음식에서 밥상 식탁에서도 우리가 다르게 느끼시잖아요. 안 받은 뭐 쓴바기, 달래, 냉이, 쑥, 향. 일단 정령 좋다. 봄은 쑥이잖아요. 쑥이 탁 나오고 나면 맞지? 정령 봄이 오는구나. 그 추웠던 겨울이 가고. 근데 이 타임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올까요? 응? 뭐가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봄. 봄입니다. 상품 있습니까? 상품 있습니다. 가다 손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 예, 저는 며칠 전에 소도마을에 올라갔는데 땅이 오래 있던 땅이 일단 녹아져 있고 그 입구에 보면은 하얀 목련꽃이 목련이 지금 피려고 크게 돋아 있더라고요. 돋아가지고 곧 터뜨리겠다 싶어가지고 양가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길이 편백나무도 있지만은 그렇죠. 진달래 나무라 양가에 쫙 있으니까 벌써 봄은 내 옆에 와 있구나. 나는 아직도 일하고 겨울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봄이 곁에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봄철 별미 음식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그 고향이 산청이라 산에서 노는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딸 둘 언니와 나하고는 데리고 산나무를 따러 다니면은
햇님 나물도 있었고 비비초도 있었고 그걸 따가지고 식량을 저장을 해놔야 또 겨울에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따와요. 그걸 많이 따는데 욕심에 많이 따가지고 나중에 못 들고 오니까 이고 끌고 이라고 집에 와서 먹고 이 나물로 무쳐 먹고 그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인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참 이 나물 가면은 어릴 때 그 따던 그렇죠. 예, 그 모습들, 그 기억이 한 번씩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얼마나 많은 나물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나물도 너무 많던데. 아, 많이 있죠. 그렇죠. 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던데 그 나물을 따서 막 했는데 그게 독초도 있고 봄에는 나물들 잘 살펴서 뜯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이게 나물인가 싶어 비슷하게 생겼다. 특히 참나물 같은 것도 독초 비슷한 게 되게 많대요 보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 산에 들어가서 나물 채취가 못해요 사실은. 안 되죠. 예, 자기가 허가가 된 뭐 지인의 산이라든지 가서 그래,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냥은 안 되죠.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언니랑 가족들이 딸이 많아서 어릴 때 같이 쑥캐를 간 기억이 참 많고요. 네. 맞아. 그래서 그 뾰족하게 올라오는 빨간 그 새싹에 새싹. 네. 그 쑥을 캘 때 그 희열과 누가 많이 캔다 늘 이렇게 견제하면서 캤고 쑥국이 참 기억이 남고 그리고 봄에 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고사리 찜국 제첩이 들어갔던 제 기억에 그걸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엄마가 늘 일하신다고 할매가 저 그때 할매라고 불렀거든요. 맞죠. 할미나 할미. 할매라고 할매. 제 할매가 학교 갔다 오면 끓여서 이제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니까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고 할매가 돌아가시고는 또 친정 고모가 이어받아서 또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오, 찐국. 고사리 새로 올라온 고사리 찜국이 음. 지금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찐국 그럼 드셔보셨어요? 들어봤죠. 우리는 그 말고도 많아요. 민물 옛날에 민물 조개도 있었어요. 네. 여기 창원 성산구 지금 있잖아요. 저기 가면 옛날에는 제첩도 있었어요. 여기 창원에서 제첩이 나왔어요. 믿으시겠어요? 난 찐국은 안 먹어본 것 그것도 같아요. 해서 하고 논에 가면 까만 조개가 이만한 게 논바닥에서 나와요. 그걸 그건 내는 논조개 있어요. 까만색 조개가 있어요. 그 논에서 나오면 그걸 이렇게 엄마가 해서 고기살이 찐국 같은데 그렇게 많이들 먹었죠. 봄 되면 집처럼. 미더덕은 좀 잘 찐국처럼. 알아요. 그런 마산 것처럼. 쪽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저 아까 필순 씨가 말한 그 햇님이 나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이런 기억이 많이 날아가고 없는데 이 나물은 기억이 나요. 엄마가 이제 늘 사업하시다 바쁘시니까 어쩌다 이렇게 들어오면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거든요. 그때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 하는 그쪽 동네 있잖아요. 하동. 거기에 절 뒤로 가니까 이 햇님이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뜯었냐면 우리가 큰 이 정도 뜯어와가지고 집에서 다랑애 같은 데다가 나무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참 거기에서 말은 빼지만 이 기억이 항상 나요. 음식이라면. 또 다른 연하 작가님도 음식에 조예가 좀 많이 깊잖아요. 맞죠? 음식 잘하시잖아. 좋아하지. 연하 작가님은 보면 뭐 어떤 음식 같은 게 생각나는가요? 봄에 저는 사실은 우습고도 슬픈 우픈 이야기가 몇 건 있지만 일단 시간상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옛날 얘기해 보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맨날 나는 생산 대가리만 좋아한단다 이러면서 살만 발라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보면 나중에 대가리하고 꼬리만 엄마는 좋아해서 먹는다고 했더니 훗날 이 자식이 엄마한테 효도하느라고 살은 바르고 꼬리와 머리 대가리만 챙겨서 어머니께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실합니다. 네, 실화도 맞습니다. 우리 안동 언니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처럼 저도 오래전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봄철 딱 3월 지금 딱 이맘때예요. 3월 초에 도다리 놀 때. 도다리 봄도다리가 막 햇도다리 나온다 할 때 엄청 비쌌어요. 비싸가지고 갔는데 횟집을 가게 돼서 점심시간에 가서 먹기를 했는데 또 이 주인 식당 아저씨 사장님이 지금 가장 먹을만 해가 뭔가요? 이러니까 우리한테 봄도다리가 제맛이지요. 이렇게 권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럼 나는 저거 먹을래.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히 그냥 주세요. 이라고 가격을 봤어. 주세요. 신청을 하고 가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이 지금 좀 땡땡인데 하여튼 엄청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 접시는 작아. 둘이서 세 사람이 먹으면 다 식성이 아빠도 아들도 식성이 좋거든. 내가 앞만 봐도 두 접시는 너무 무린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냥 우리는 모둠회로 하나 먹고 애는 시키자 이랬는가 딱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 이 맛있는 도다리 회의 맛을 모르다니 이러면서 있잖아. 젓가락을 가지고 그 옥도리에 딱 파란 옥도리에 살이 탱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아빠 드셔보세요. 그래. 우리는 한 점씩 먹었지. 2점 먹고 나면 얘가 얼마나 잘 먹는지 차마 젓가락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이 맛있는 걸 못 먹느냐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듯이 하고는 먹는데 우리는 차마 이 먹으라고 참고 있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 아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제 저녁에 먹은 수치로 인하여 속이 안 좋단다. 나는 별로 그 도다리 회는 난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하고는 모둠회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이 아마 12만 원 정도 자연산 했던가 봐. 그러니까 2개라면 23만 이거 너무 무리잖아 점심에. 서민 호주머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애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만 배고파진다. 그 봄 도다리만 보면 딱 봄철 되면 이게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얘가 군에 갈 시기였거든. 엄청나게 먹을 때요. 맞네.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말이 하얀 거짓말인데 지금도 우리가 그 얘기해요 애한테. 너 설마 엄마가 도다리에 싫어한다는 거 아닌가 알지? 이러면 도다리에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 엄마도. 그래서 두고두고 어쨌든 이 봄만 되면 생각나는 이게 도다리예요. 지금이야 솔직히 형편이 안 돼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무리를 해서 먹으면 먹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도 그 정도의 가치를 지불하고 꼭 먹어야 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적당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회 오늘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주부다 보니까 맞죠, 그죠? 그래 이해가 그렇게 가는 살고 이야기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봄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지금 뭐 신학기다, 뭐 대학 입학식이다 해서 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많은데 혹시 올해 봄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지금 너무 많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집에 책장 한 개를 딱 정리하고 큰 딸방에 있는 책장도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다 나가니까 침대라든지 옷장을 이제 조금 버리기로 하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최소한의 어떤 물건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생각해 보니까 작년 겨울 동안에 소비를 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예쁜 옷을 보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이 나서 갑니다. 갑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랬었어요. 누가 젊었을 사가가면 때는. 안 되는데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니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좀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서 부산에 백화점을 남편이랑 동생이랑 남편 이렇게 제부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스카프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사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사실은. 울었다. 지금도 그 스카프가 아직도 있는데,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것들을 나눔을 하고, 제가 이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제 친정 고모가 지금 팔순이거든요. 70대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제 최소한의 물건, 그때 고모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어떤 그런 단어는 모르고 나 이제 다 주고 필요한 것만 두고 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 받은 그 퀼트 가방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주고 그러면서 또 그때 좀 눈물 날라는데 고모가 한 말이 자기가 죽으면 유품을 아들만 하나거든요. 며느리도 있는데 아들과 나랑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소유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1번째 저 도전이고 두 번째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수필집을 한번 내볼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번에 제 텃밭 쓴 글이 생의 한가운데 그 책에 나왔더라고. 그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고 제가 그 책을 한번 찾아러 갔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한정된 이게 판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쌤 글이 어쨌든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 쓴 걸 좀 다듬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뭐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봄 되고 뭐 여유가 자꾸 없어지다 보니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을까? 뭐 혜미쌤 늘 어포메이션 이런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두 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올해의 도전이 아니라 그쵸. 삶이 끝나는 날까지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언제부턴가 많이 지금 유행하다시피 해도 사실은 나는 좀 일찍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되면 또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그러면서 몇 번 사는 걸 옛날보다는 안 사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면서 사는 그건 있죠. 미니멀 라이프도 좋은데 정말 이걸 버리고 후회한 적이 좀 많아요, 사실은.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상한 욕심인데요. 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책도 책에 버리셔야 벌레가 돼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불러 종이값으로 이렇게 팔았는데도 거의 8만 원 돈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책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집에 온통 또 책이 그 밝은 데서 열어보면 뒤쪽에 있는 꺼내가 보면 요만한 벌레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저도 좀 따라가고 싶네요. 미니멀 라이프. 진짜 좀 버리고 안 사야 되는데. 책 같은 거는 옛날에 나는 우리 저기 한번 기증한 적도 있었고 옛날에 나도 책을 너무 소장의 어떤 그런 게 있어갖고 그때만 또 유행처럼 온 벽면을 막 책장으로 도배를 했었거든. 애들 데리고 어느 순간 딱 바뀌니까 내가 싹 다 몇 추억을 다 드렸어요. 작은 도서관 할 때 기증할 때 주고 그러고 나서도 기증을 또
또 책이 또 어느 정도 있으면 또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카드는 입구에서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갖고 가더라고. 저는 팔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소비를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 필요하신 분들 진짜 가져가라고 봄이 하니까. 오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그치.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저도 이번에 좀 봄이 오면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제 자신을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평생을 하시를 다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작품이라든지 그래 그분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화를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한 배워볼 계획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3월 달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전에 방송할 때도 더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안동 언니 집에 마당에 꽃들이 진짜 지천으로 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방송 이런 기계들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아라 대표님은 오늘 내가 언니 집 마당에서 봄이 올 때 거기 가가지고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거가 또 두 번째 희망사항이에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저 다이어트에 대한 희망사항이 또 있어요. 다이어트는 그냥 내일부터 하세요. 뭐 평생 해도 안 되는 다이어트. 제가 3월 1일부터 맨발 걷기를 이제 시작한다고 동생들하고 지금 손을 딱 잡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응원은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절대 근데 무리하시게 하면 다이어트는 힘들어서 안 되고요. 우리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평생을 하고 있는 게 여자들은 다이어트거든요, 솔직히. 근데 조금 작게 드세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필순 씨도 봄에 무슨 계획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야기. 저는 조금 두 분과는 달리 조금 색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3년 전에 108순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11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달에 넷째 주 매월 넷째 주 일요일로 가는데 세 군데를 돌리고 와요. 어디 절을 얘기하시는 절요. 거예요? 예, 사찰. 그 사찰을 세 군데씩 돌리고 오는데 이게 108 마지막 달이 5월 달이에요. 그 5월을 이제 우리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삼방사에서 해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예요? 얼마나? 3년요. 그렇죠. 예. 108이 나오려면 마지막 예. 주 한 한 달에 안 한 빠지고. 번이면. 예, 안 빠지고 나고자 없이 그것도 제가 그 회장으로 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들이시다. 거기 매월 또 108 수리를 갈 때 보면 10인승 봉고를 대여해 갑니다. 제가 아니, 운전을 인원이 해가지고. 얼마나 되는데요? 11명이요. 아, 인원도 적은 명도 아닌데. 그게 대단한 거지. 제가 진짜? 운전을 해가지고 사찰을 다녀옵니다. 언제라고 하셨죠? 5월? 아니 5월 달에는 그 마지막 해양을, 해양 해양을 하는 5월 17일 날. 아니,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뵙고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주도라는데. 제주도? 네, 제주도가 삽니다. 제주도까지 뭐 비행기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갑시다. 괜찮을 것 같은데. 대단하지. 요즘 제주도에 뭐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다고 많이들 그러시던데. 네, 어쨌든 일본에 다 있어요. 그분들. 가실 수 있으면 제주도 많이들 가서 좀 관광도 하시고 하세요. 네. 거의 이번에도 뭐 긴 연휴 때 뭐 하라고 했더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연휴를 줬다고 하는데 뭐 한국 사람이 거의 일본에서 다 다니고 그러니까. 있더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공항은 몇 시간 전부터 붐벼서 난리가 나고 정말 내수 진작에서 봄에 우리나라 정말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런 데를 많이 좀 다니셔갖고 좋은 거 많이 근데 이 하게끔. 부분에서 저기 제주도민들도 조금 들어야 돼요. 한참 제주도에 많이 갔을 적에 너무 물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많이 이게 팽성화 됐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숙박료부터 시작 음식부터 해가지고 너무 고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지금 이제 거품이 빠졌거든요. 좀 일본으로 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한번 갑시다 우리도. 네. 제주도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대명문 김해 여고를 나왔습니다. 네, 대명문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동문회에서 제주도에 집을 하나 빌려서 연세 뭐 2천만 원, 뭐 1,7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빌려서 저희가 기수별로 이렇게 날짜를 뽑기를 해서 뭐 7박 8일 뭐 매달 달에 좋죠. 그게 이렇게 그게 학교 다시 가고 싶네. 1년에 그 이제 행사가 끝나고 이게 또 나이 드신 선배님들은 비행기를 예매하고 오고 가는 게 힘드니까 힘드시니까. 이제 육지에 한번 하자 해서 올해는 남해로 이제 정해서 그 남해 앞에 박연희 회장님, 동창 회장님께서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계셔요. 이제 남해로 올 건데 그때 저희 기수들은 7박 8일을 친구들이
다 모여서 갔어요. 예, 7박 그래서 8일이면 정말 뭐 와. 코로나는 이거 절대 진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으로 딱 네. 뭉쳐질 수밖에 없겠다. 자기가 필요하면 3박 4일 있다 가는 친구, 있고. 끝까지 또 있는 친구, 2박 3일 있다 가는 그쵸. 친구. 제가 그때 비행기 예매를 다 하고 사정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아까워. 그래서 올해 남해 갈 때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 단기적이지만 올해 첫 번째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봄에 친구들이랑 한번 긴 좋다. 시간을 같이 보내보고 싶습니다. 좋다. 네. 아니 너무 근데요. 멋지다. 그런 처음에 학교가 있다니. 대김에 요구를 해서 속으로 아닌데 이러다가 대, 이야기를 듣고 아니 보니까 대명문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래 되겠다 그죠? 그렇죠. 우리도 늘 이랬어요. 늘 그랬거든. 근데 이거 진짜 아니, 학교 명문이네. 자체에서 그런 이런 게 어려운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데가 전국에 그냥 있나요? 한번 찾아보지 그랬어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봄이 오면 특히 그죠 꽃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이제부터 꽃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이 봄이다 싶을 때 내가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아니면 한번 가봤는데 정말 봄에는 여기는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장소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좀 가족끼리 여행을 좀 많이 다닌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경주는 진짜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요번 앞세도 한번 갔다 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내리지를 안 하고 그죠? 뺑 돌아가지고 가봤자 불국사 아니면은 석굴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혼자 돌아올 적에 남편 말고 혼자 버스 타고 경주를 와가지고 도보로 내가 자신이 있을랑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복리단길 알죠? 갱리단길. 그 안쪽으로 황리단길 아닌가? 한리단길 그쪽에 경주?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집들이 예쁘더라. 가게도 예쁘지만은 그런 데라든지 또 그 불국사 건너편에 보면은 그 기념관 있는 거 아세요? 독립기념관. 잘 모르더라고요. 진짜 그 모골하고 독립기념관이 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원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볼 게 많아요. 저는 그래 언젠가는 이렇게 늘 마음만 먹었는데 올 봄에 한국가 이거 좀 어느 정도 그리면 거기 가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나 혼자 기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그렇게 하면 다녀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같이 나이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갱년기가 지나갈 즈음이잖아요. 지나갈 즈음인가요? 그래요. 저는 좀 지나갈 즈음인데, 그래. 이거 우리 또래의, 여성분들, 또 주부님들, 이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혼자 가는 여행. 제가 바라는 로망이에요. 근데 혼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하루 코스에서 하루 왔다 가는 건 혼자가 가능해요. 그렇죠? 가서 뭐 차를 한잔 마든지 이렇게 구경을 하고 되는데 1박을 하고 오는 거. 그건 아직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가서 아무도 없이 가서 내가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그거는 쉽지 않고 친구가 있고 누가 지인이 있어서 그 근처에 얻어줘서 자고는 가능한데 오롯이 혼자서 가는 여행?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되든 나도 그게 꿈이에요, 사실은. 나 진짜 올 봄에 그래 보고 싶어요. 네, 이 나이는 이제 무서운 게 없지 않을까요? 얼굴이 무깁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못 갔는데. 얼굴이 무깁니다, 이제. 저는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지리산 이렇게 4월 초파일 기준으로 해서 지리산을 갔는데 우와. 후배 하나랑 선배 여자 후배랑 남자 선배랑 이렇게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 파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 중턱에서 가는데 그 초록의 그 쪼삣쪼삣하게 피어오르는 그 있죠. 나뭇잎, 새싹들. 네. 새싹. 그게 지금도 아련하게 막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후배하고 연락이 어느 날 끊기고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봄날 어떤 장소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근데 그 장소가 좀 고저녁한 곳. 네. 사람 많은 건 이제 싫죠. 네, 인파가 많은 어떤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그냥 아주 조용하게
친구와 다성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리산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뭐 지리산까지는 지금은 무업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네. 근처라도 지리산 근처에서 좋다. 뭐 절 같은 데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그 봄의 어떤 전경들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좋다. 듭니다. 그렇죠. 네. 역시 산에서 내리는 원래 아까 얼음 좋다, 들으니까. 있잖아요. 얼음 밑장 밑으로 물이 졸졸졸졸 흐르기 시작하고 혹시 버들 강아지 아세요?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물가에 피는 애들. 네. 걔가 가장 먼저 올라와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봄이 왔구나. 얼음이 얼어 있지만 봄이 오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 산 속에서는요. 아 그래요? 네. 잘 모르시죠, 현민이. 도시 맞아요. 여자는. 민들레를 얼마나 자주 보는데 도시니까 보도블록. 민들레를 많이 봤지만 우리는 그때 민들레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요? 나와서 그랬고 어릴 때는 들판에는 제비꽃부터 할미꽃부터 이런 게 할미꽃. 싫지. 맞아요. 할미꽃 많았다. 그렇죠. 장꽃을 해갖고 지금 나오는 진달래보다 조금 앞서 피는 애가 있어요. 안 찐떡거리고 먹어도 되는 거. 이거 싱아 알아요? 알죠. 찔레순이잖아요. 싱아가 네. 필기처럼 돼 있던데. 필기라고 들어봤어요? 필기도 알아요. 그거는 저기 이렇게 삐삐. 삐끼를 필기라고. 그게 싱아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찔레순처럼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봄대가 찔레순이를 똑똑똑 오는 걸 다 꺾어가지고 뺏겨서 먹으면 달큰해요. 물도 나오면서. 아 그걸 싱아라고 해요? 네,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나도 처음 저는 알았네. 싱아가 그거예요. 그 바간스에 보면 그 만든 만든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네, 그게 싱아. 하는 책도 있어요. 그걸 그게 알아요. 그 싱아가 그거예요. 찔레순이에요. 내가 아는 싱아와 다르구나. 그거는 삐끼는 달라요. 삐끼는 봄 그지 막 하고 나면 그거 씹어서 먹으면 껌처럼 이래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어요. 어릴 때 많이 많이 뽑아서 먹었던 먹었던 먹어요. 기억이 한 기목씩 네. 그저 뽑아가지고 하얀 주려고. 털. 예, 하얀 털처럼 된 거. 맞죠? 하얀 털은 저기 세워버린 거고요. 달콤하고. 예, 새기 전에 보들보들해요. 껍질을 다 까면은 그거 먹으면 입처럼 달콤한 맛이 나면서 달콤하고 그랬는데. 입안에 즙이 탁 고여요. 저 안 먹어본 거 없이 다 먹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죠? 도시에 모르는 사람은 손해겠죠. 그렇죠. 오 마이 갓. 근데 우리가 그때 환경은 사실은 늘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는 걸 다들 그렇게 사니까 아 이렇게 사나보다 했었던 거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도 옛날 고향 친구를 만났거든요. 한 30년, 40년 전에 일본 가서 일본 현지인이랑 결혼해서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그 엄마를 고등학교 때 받고 했던 엄마인데 못 알아보시더라고 나를. 그러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 친구랑 그렇게 봄을 많이 느끼고 동네에서 살았던 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그때 우리 그 환경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복받은 세대다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잖아. 학교도 그죠. 공부도 그렇고 뭐지 형편만 안 따라준다는 거지.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둘이서 정말 우리 그 어릴 때 그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아지랑이 보고 쑥해고 종달새도 봤잖아. 우리는요. 종달새 모를걸. 아니야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저 사람 같죠? 도시 여자 아니에요. 마산에 네. 그 아빠랑 간사이 그 진짜 금방 생각이 났는데 동네에서 밤에 고무신을 신었잖아요. 그죠? 고무신을 공중으로 던지면 그게 박쥐가 고무신 안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같이 내려온 해질 때 맞죠? 주먹끝 비슷하게 박쥐가 달리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응. 이쪽으로 좀 있었어요. 우리도 시- 어릴 때 창원에 여기 신기하다. 살았거든. 지금 생각해도. 옥남면 남지일이었어 우리의 주소가 그때는 창원공단이 딱 되기 전. 박쥐 잡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나는 박쥐도 잡아봤어요. 저는 박쥐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고무신 던지고 잡아봤어요? 네. 못 이기겠는데요. 안 되겠다. 더 강한 걸 들고 와야 되겠다. 저는 지리산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 찔레 저 삐삐 그건 진짜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놔놓고 네 삐삐 그치, 이렇게 그거 뜯고, 뜯고 네, 다녔다니까. 뜯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참 많이 새롭게 납니다. 저는 지금 가보고 싶은 곳이 한번 좀 삼랑진 벚꽃길을 언니랑 친구들하고 다녀왔는데 낮에만 갔다 왔어요. 밤에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터널처럼 돼가지고 네. 진짜 좋더라고요. 밤 근데 한 밤에 가봐야지 가보세요. 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아, 이 가까이 사시면서 네. 그건 좀 아니다. 가보세요. 필순 씨? 양수발전소로 같이 해가지고 가요? 올라가는 길에 네. 조명을 내가. 근데 그 길은 짧아요.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곳 제가 하나 추천해 줄까요? 네. 벚꽃길 가깝고. 네. 여기 안민고개.
안민촌. 치며 넘어가는 길. 엄청 오래된 고목들로 이루어진 터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솔직히 한참 꽃필 때는 낮에 사람이 많아서 차가 물론 일방 통행을 시켜도 복잡해요. 사람들 없을 때 밤 벚꽃이 보고 싶다 하니까 네. 밤에 한번 가면 지금 조명도 이렇게 다 받쳐놔가지고 11시쯤 가면 사람이 없어요. 아마 꽃이 지금 좀 있으면 밤에 한번 가셔보면 정말 이런 데가 또 있었나? 물론 꽃도 이쁘지만 거기에 꽃이 딱 지고 나서 한 5월 어린이날쯤 되면 5월 초 되면 잎새 올라오는 거 노랑한 네네네. 피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연한 잎새들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딱 보이는 그 길을 이렇게 건너가면 이거는 또 다른 정말 꽃과 다른 어떤 생동감을 그대로 느껴요. 너무 지금 꽃에 대해서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갈수록 봄들이 짧아지고 꽃들도 빨리 떨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 시 있잖아요. 꽃이 지기로선이었지 바람을 탓하랴 이 그 시 기절이 있잖아요. 그냥 꽃이 바람이 불면 후두두두두 이렇게 벚꽃 같은 경우에 눈처럼 이렇게 꽃눈이 날리죠. 가면. 삼장진에 제가 그 말씀하신 그곳을 자동차로 혼자서 엥? 막 꽃잎이 떨어지는 날 지나가며 정말 우수수수수수 이렇게 네네네 되게 좋아요. 맞다. 가까우니까 그 거기 딸기도 가셔도 있고 되고. 뭐 그러니까 그 시즌에는 거기도 아마 되게 복잡하고 복잡할 사람이 거예요. 많이 참 봄에는 많더라, 꼭 그쪽에. 가봐야 그래도 되겠어요. 가도 뭐 가실 거리는 비워둘게요 아마. 근데 알아서 입구부터 가면 밀려요. 밀려요. 밤에도요? 네. 밤에도요? 좀 밤이 지나면 괜찮은데 괜찮아죠. 아무래도 네. 좀 더 밤은 밤이 아무래도 되면 낫겠지. 모두 봄에 바라는 소망 이루시고 하고자 하는 거 꼭 이루시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Want me to be back on the track from the 70s to the 90s. We're going on and on and on. Till I dig that you don't stop. Till I dig that you don't quit. Let's break it off something on the funk real spirit tip. Yeah.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번들머리 꽃들이 쓴 그 소녀 반짝이는 눈물이 내 마음을 되살아나네
this for the Mr. DJ, Ijun and Soul. There was a time for the solo, so let go. I give you whole mouth, running out solo. Please don't stop the pause on a serious step. Do your sense of grit, and you know you'll jump because I love the source of my power. For someone else, you set the course. You power, like a sweat, not go. Someone holding up the lyrics in the minutes of the hour. You want it, you got it, you need it. I wanted it. Go outside the day to look for the problems that I never know easily saw through. Yeah, can you tell me it's a rhythm and you one in a lifetime moment in a life. 여러분, 오늘 김해 FM 와수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봄이 온 게 실감이 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벚꽃이 많은 진해 또는 진해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양수발전소가 있는 삼낭진 그리고 상동이라든지 아니 내외동에 가도 벚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많은 벚꽃을 보시고 벚꽃비도 한번 맞아보시는 그런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봄꽃 소식과 함께 많은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방송 듣는 청취자님들도 올 봄엔 꼭 특별한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이게 패널분들하고 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꽃 향기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겨울에 막 봄이 오면 이런 얘기인데 벌써 봄 속에 들어와가 있고요. 또 오늘 특히 또 잘 아는 분들이랑 같이 앉아가 봄 이야기하고 음식 이야기하고 이게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쌤, 좋았죠? 네, 역시 현미 씨의 봄꽃 꽃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두 분의 패널들과 함께 봄이 오는 길목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따뜻한 봄 햇살처럼 포근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봄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께 저희 김해 FM 와수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숨을 쉬고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작 김해 FM 라디오 도시락, 연출 조아라, 진행의 박연미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